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23일 무주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 및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전 세계 170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에 홍보 및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도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무형의 효과들도 상당할 것이다며 이번 대회를 전 세계인이 어우러지는 지구촌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지방분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등 중앙정치권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 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된 이후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갖췄습니다. 특히 김만덕 기념관 건립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제주 최초 여성 행정시장 임명, 제주처럼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여성 친화도시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로 정하고 5년간 5,135억 원을 투자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3일 제2차 쌀 적정생산 유통추진단 대토론회를 열고 충남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작물 전환을 위한 적정 생산과 삼광별을 대표 품종으로 하는 고품질화,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비롯한 유통체계 개선 등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6,191헥타르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지 전용이나 휴경 등 자연 감소 2,646헥타르를 제외한 3,545헥타르를 조사료 밭 작물 재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감축 목표를 정해 66억 원을 투입합니다.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3일 금동 시니어 행복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활동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봉사단 선서문 낭독과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활동 방향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금동 시니어 행복봉사단은 관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됐고 앞으로 월 1, 2회 관내거리 환경 개선 활동과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주 반딧불 농업대학은 올해 세교과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한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들어갑니다. 무주 반딧불 농업대학은 사과과 모바일 마케팅과 6차 산업과 등 3개과를 개설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달 3일까지 110명의 수강생을 모집, 3월 21일부터 본격 강의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무주농업기술센터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사과과 50명, 모바일 마케팅과 30명, 6차 산업과 30명을 모집하고 강의는 11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강 대상자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최근 3년간 반딧불 농업대학에 등록만 하고 졸업하지 못한 농업인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사각과의 경우 사과재배 경력이 5년 이하인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지난해 사각과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농업인은 후순위로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는 무주만의 7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가공, 유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주 반딧불 농업대학은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총 9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등과 함께 오늘 제2차 민관합동 빅데이터 TFA를 개최했습니다.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 조직은 부처별 빅데이터 업무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관련 부처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8일 출범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 17년 빅데이터 추진 계획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이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제6기를 오늘 최종 발표했습니다.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다음 달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재능 기부 등 온라인 활동과 각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 제안활동 우수자를 정책제안 우수 모니터로 위촉하여 생활공감 정책의 각종 교육 시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